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한번 가보죠. 자, 땡땡 농협에서는 건물 보수 공사를 할 기업을 선정하려고 한다. 후보 기업은 A부터 E 5기업으로 다음은 땡땡 농협에서 후보 기업에 대한 부문별 점수와 부문별 가중치를 나타내는 표이다.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고 할 때 땡땡 농협에서 선정할 기업은 그랬습니다. 저희 앞에서도 해봤는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1등이 누구냐예요. 1등. 맞죠? 1등이 누구냐. 그럼 이런 것들은 각각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데 비교를 통해서 대소 비교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크겠다.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3번 A 887 여기가 798 그 다음이 65 그 다음이 570 마지막으로 86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가중치가 규모, 가격, 위치 순서 맞네요. 0.2 그 다음에 0.5 0.3 이렇게 됩니다. 자, 표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대소관계로 그냥 누가 1등인지 정해보자 한번 라고 얘기했거든요. 보세요. 자, 일단 A하고 B를 봅시다. A하고 B를 보면 얘는 여기가 1점이 높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1점이 높죠. 그죠? 여기 1점이 높아요. 근데 얘는 생각 안 하더라도 이 1점은 0.2점에 해당하고 요 1점은 0.3점에 해당하거든요. 탈락이에요. A는. 이해되셨죠? 자, B와 C를 보세요. 1점 높아요. 얘가 1점 높죠? 얘가 3점이 높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 비교해 보면은 C보다 B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얼렁뚱땅 같나요? 다시 1점이잖아요. 이렇게만 돼 있다면 C가 B보다 높을 거예요. 가중치가 높으니까. 근데 여기가 3점이 높아요. 3점. 그죠? 그럼 0.9점이에요. 요거는 0.5점이고. 그러니까 얘가 없더라도 얘 때문에 얘가 더 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B가 현재까지 1등이에요. 자, 여기 2점이 높아요. 2점이 높고 2점이 높은데 0.5에 2점하고 0.3에 2점하고 누가 더 높은 거예요? 3점? 네, 맞죠? 네. 어떤 게 높아요? 이게 더 높잖아요. 탈락.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B와 E가 마지막인데 1점이 높아요. 3점이 높죠? 같아요. 이거의 1점과 이거의 3점. 됐습니다. B가 몇 점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B가 1등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중요해서 제가 강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비슷한 유형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가볼게요. 19번은 5회사의 생산 공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 공정이 A부터 G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할 때 공정이 모두 마무리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리는가? 자, 이런 거는 선행 과정이 있습니다. 선행 단계가 있고 그 선행 단계에 맞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그 유휴 시간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게 있어요. 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 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유휴 시간, 즉 비어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복잡해지고. 됐죠? 19번. 자, 동그라미 자, 며칠 걸리는가라고 했고 보시게 되면은 A, B, C, D, E, F, G에서 7개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B 단계는 A 다음에, G 단계는 B 다음에, 그 다음에 F 단계는 D 다음이죠. 됐죠? 그럼 나머지 C하고 D도 선행이 없고요. A도 선행이 없죠. F도 선행이 없어요. E도. 그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문제는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A 보겠습니다. A가 2일이에요. 됐죠? 그 다음 B는 A 다음에 해야 돼요. 5일이니까 7일이겠죠? 자, 그 다음 G가 5일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선행이 없죠?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3입니다. 그 다음에 D는 8일이에요. 8일. 그럼 D는 여기까지겠죠? 왜냐면 선행이 없기 때문에 8일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E도 선행이 없습니다. 3일. 똑같네요. C하고. 그 다음 F는 D 다음입니다. F가 며칠이죠? 3일. 그럼 11일이네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얼마 걸리느냐? 끝에 걸려있는 12일이고 유효시간이 없네요. 걸려있는 게 없어요. 걸려있는 게. 각각 연속적이죠. 됐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를 볼 겁니다. 스텝 2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직구준 문제예요.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력을 그려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달력 그리는 거 오래 걸리는데 달력을 안 그리잖아요? 그러면 헷갈려서 못 풀어요. 헷갈려서. 달력은 그리는데 한 10몇 초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거 투자 안 하고서 풀면은 10몇 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달력이 없다면 달력을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땡땡공사에서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4회, 음주교육 3회, 성교육 2회를 실시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할 때 교육 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달력을 하셔야 돼요. 4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주말에는 하지 않아요. 그죠? 주말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에요. 2, 3, 4, 5, 8, 9, 10, 15, 22, 29 이렇게네요. 그죠? 자, 이 정도 봐주시고 금연교육은 정해진 같은 요일에 체크할게요. 같은 요일이어야 됩니다. 자, 같은 요일에 주 1회고요. 화수목중에 해야 돼요. 즉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요일이니까 하려면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만 해야 돼요. 뭐가? 금연이. 금주는 반드시 4월 첫째 주에 첫 교육을 시행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시행하며 주 2회 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금주가 3회거든요. 그럼 요거는 금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같은 요일일 필요는 없어요. 화수목중에만 고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3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주 2번 하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성교육은 4월 10일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에 이틀 연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틀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이 비어있는 날을 고르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22일부터 26일까지가 워크숍 기간입니다. 이때 안 된대요. 자, 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정해지는 게 하나가 있죠. 금연은 같은 요일에 주 1회고 4번 해야 돼요. 화수목 중에. 그럼 여기가 바로 뭐예요? 금연인 거죠. 금연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하루에 하나 됐고요. 4월 했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은 10일 이전에 이틀 연속 동안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날을 고르셔야 되는데 성교육은 요일은 상관없네요. 그죠? 평일 중에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성교육을 요때는 못 하잖아요. 요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금주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당 한 번씩은 해야 되고 화수목 중에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네요. 요게 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확실한 거 금주는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수목 중에 금주는 월 금이 아니니까 화수목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 중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금주교육의 첫 번째 회차는 정해지지만 나머지 회차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보셔야겠네요.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출제자는 날짜를 다 박아놔요. 이때 뭐 할 거고 이때 뭐 할 거고 다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우면서 조건을 추가하고 하는 거예요. 추가하면서 아 그래 얘는 불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는 거죠. 됐죠? 자, 정해진 것들은 썼고요. 이 빨간색 네모. 빨간색 네모는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 뭐가? 금주가. 나머진 다 정해진 겁니다. 자, 1번 금연교육이 가능한 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이에요? 화요일만 가능합니다. 금주교육은 같은 요일에 실시되어야 해요? 될 수는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돼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금주교육은 4월 마지막 주에도 실시하나요? 안 되죠. 금연만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4월 30일에 교육이 있죠. 됐습니다. 5번 성교육이 가능한 일정의 조합은 두 가지 이상이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면은 금주교육은 조합이 네 가지죠. 어떻게? 요거는 고정이고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은 또 제가 강조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유형이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죠. I은행 대전 땡땡 지점에 근무하는 시계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목표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출장 당일 오후 1시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늦지 않게 도착하고자 한다. 자, 보세요. 오전 10시에 출발해요. 그리고 1시 미팅까지 들어가야 돼요. 3시간 남은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교통편을 고려했을 때 다음 중 시계장이 선택할 가장 적절한 경로는 단 1인당 출장 지원 교통비 한도는 5만 원이며 도보 이동에 따른 소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5만 원 이내가 돼야 돼요. 5만 원 이내. 5만 원 이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 지점에서 대전역까지의 비용 어떤 거 타고 갈 거냐. 그 다음에 대전에서 목포까지의 교통수단별 이용 정보. 그 다음에 목포역에서 미팅 장소까지의 비용. 자, 지금 타야 되는 교통수단이 총 3개입니다. 대전역까지 가는 거랑 대전역에서 목포역까지 못 타고 갈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목포역에서 미팅 장소까지 타고 가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 애초에 자원관리 능력에서 보통 요구하는 것이 뭐 시간, 그 다음에 뭐 비용, 예산,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소입니다. 최소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최소라기보단 최적이겠죠. 가장 적합한 거. 이게 가장 원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문제에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할 수 있게끔 최소로 가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출장비 한도가 5만 원 이내입니다. 5만 원 이내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자체가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1시까지니까 3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3시간 그리고 5만 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가게끔 하지는 않았고 최소 비용을 가게 하지는 않았고 5만 원 한도라고 했기 때문에 5만 원 근처까지 갈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된다. 뭘 보셔야 되냐면 애초에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은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 되겠죠? 가장 저렴한 것은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초과하게끔 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됐죠? 그리고 이 5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5만 원 이하 중에 3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비용에 대해서 더 저렴한 것으로 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8,000원짜리 코스가 하나 있고 49,000원짜리 코스가 있다면 48,000원을 골라야 되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8,000원은 2시간 55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49,500원은 2시간 뭐 40분이 걸려요. 그럼 뭘 골라야 되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애초에 종식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5만 원 이하는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5만 원 이하로 가는 가장 저렴한 코스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셔야 되냐? 3시간에 맞출 노력을 하셔야 돼. 즉 가장 빨리 가는 것 위주로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빨리 가는 경우는 비용을 초과할 거예요. 그러면서 줄이면서 가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제한 시간이 3시간이고요. 도보 이동 시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짧은 코스부터 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서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 의도가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준비가 돼 있다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가장 빠른 건 당연히 버스보다는 택시겠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건 뭐예요? 가장 빠른 것은 환승이 있네요. 그죠? 환승. 일단은 시간만 놓고 보면 KTX가 제일 빨라요. KK라고 할게요. KK.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택시 타는 거죠. 비용을 한번 봅시다. 택시가 6,000원, KK 직통보다는 환승이 더 지금 비싸거든요. 그죠? 환승이 더 비싸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4만 원이 드네요. KK가 벌써 4만 원이고요. 그다음 택시를 또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택시를 타버리게 되면은 비용을 초과하게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택시 KTX 아니고 그다음에 택시 가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더 빠른 것이 KTX하고 새마을호로 환승하는 것이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그죠? 이거 볼게요. 6,000원. 그다음에 KTX 새마을호 환승인데 환승 시간 10분이 있네요. 그죠? 환승 시간 10분이 있다. 괜찮아요. 택시가 15분 걸리니까 10시 15분에 도착해서 10시 30분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일단은. 됐죠? 자, 됐습니다. 6,000원. 그다음에 시간은 여기가 도착은 10시 15분에 하지만 출발은 10시 반에 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1시간 동안 가고 그럼 11시 반. 10분 동안 환승하니까 11시 40분. 그다음에 12시 40분에 도착하죠. 그죠? 12시 40분에 도착해요. 이때. 그다음 마지막 택시 20분이니까 시간은 일단 돼요. 그죠? 시간 딱 떨어져요. 그럼 비용이 맞는지 볼게요.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걸로 가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6,000원. 그다음에 KTX 새마을호가 34,000원. 34,000원. 택시가 9,000원이에요. 의도가 됐죠? 49,000원이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냐? 이것보다 더 저렴하면서 더 빠른 건 있지 않을까? 없어요. 말씀드렸죠? 답이 될 수 있는 게 애초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게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방금도 어떻게 했어요? 가장 빠른 것부터 그냥 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KTX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봤어요. 그럼 그 다음 거 이게 안 됐어. 그럼 그 다음 거는 1시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넘어가서요. 자, 다음은 스텝 3 한번 보도록 하죠. 스텝 3. 스텝 3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문제는 N대학의 이과대학 H학장은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해서 현지 교육 시스템 및 캠퍼스를 탐방할 예정이다. 탐방은 2박 3일입니다. 2번 자고 하루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1박의 숙박은 각 해외 대학에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 같은 경우는 1박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두 군데를 간다 그러면 숙박은 해결되겠네요. 일단 오케이. 자, 그다음 해외 이동에 필요한 교통도 현지에서 부담한대요. 교통비도? 이때 방문한 해외 대학에 따른 총 출장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장비는 숙박비, 식비, 항공비, 일비. 교통비는 현지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다음 숙박비도 각 해외 대학에서 제공하는 거고. 됐죠? 근데 한 군데만 가는 건가 봐요. 됐죠? 됐습니다. 일단 해외 지점에는 보이고요. 항공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비 같은 경우에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편도 비행 시간이 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 이러면 독일 베를린, 캐나다 토론토, 미국 LA입니다. 됐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장 기간이 시작하는 전날 오후 6시 이후에 출발하고 식비와 숙박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날짜를 좀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숙박비 및 식비, 숙박비 자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같고, 자 다르다. 그다음 식비는 1일 식비 나와 있고요. 그다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루는 숙박비 하루는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숙박비는 하루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와, 이거 다 해야 되네요. 이러면 L대학부터 한번 가보죠. L대학. L대학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L이면은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그럼 일단은 항공비가 어떻게 돼요? 베트남 하노이는 항공비가 왕복 항공료죠. 53만 원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편도 비행 시간 5시간 15분이니까 이제 걱정 없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숙박비 하루 7일 들어가야 됩니다. 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식비는 내야 되는 돈이죠. 18,000원이고요. 이게 식비가 1일 식비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니까 18,000원 3번 54,000원. 자, 그 다음에 숙박비 계산했고, 식비, 항공비 계산했고, 일비는 얼마예요? 1일 2만 원이에요. 6만 원이죠. 6만 원. 3일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56, 62, 67.4만 원입니다. 아, 맞습니다. 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 다음에 K대학 가보죠. K대학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일단 66만 원 들어가죠. 됐죠? 그 다음에 숙박비가 얼마예요? 숙박비가 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식비는 2만 원이네요. 6만 원이죠. 일비 6만 원은 똑같아요. 자, 이러면은 12, 69, 81만 원 나옵니다. 81만 원. 아, 됐습니다. 2번이에요. 83만 원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앞에서 그 항공비 밑에 전날 오후 6시 이후에 출발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2박 3일인 건 어떻다는 거예요? 2박 3일인 거는 똑같지만 하루를 더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더 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일비 하루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전날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식비하고 숙박비는 안 들어가지만 일비는 줘야죠. 그 얘기예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F대학 한번 해보죠. F대학은 일단은 항공료가 F면은 베를린입니다. 175만 원이죠. 자, 175만 원. 숙박비가 얼마예요? 7만 원인데 하루치만 내면 돼요. 7. 그 다음에 식비죠. 식비가 4만 원인데 3번 먹어요. 그죠? 12만 원이에요. 그 다음 일비인데 일비는 4일치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비가 지금 2만 원이니까 8만 원 붙여야 되죠. 182, 200입니다. 요렇게 요거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202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 땡땡공사는 구내식당, 기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각 업체, 입찰 업체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다음 선정 조건에 따라 업체 선정할 때 이 중 선정될 업체는, 이게 단순히 뭐만 보겠다 이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이 중에 뭘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정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할 건데 일단 그 기본이에요. 선정 점수는 납품 품질의 점수, 가격 경쟁력 점수,
직원 규모 점수에서 가중치를 반영한대요. 자, 가중치를 반영한다 라고 했고, 선정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더 높은 업체 선정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가장 높은 업체가, 선정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2개라는 것은 공동 1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동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동 2등이어 봤자 1등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점수가 있고요.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 됐습니다. 그 정도. 그럼 가중치라는 것은 뭐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냥. 가중치라는 게 비중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가중치가 40, 30, 30. 이 얘기는 전체가 100이란 얘기예요. 100에서 40이니까 얘는 0.4. 얘는 100에서 30이니까 0.3, 0.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곱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A 업체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A 업체. 납품 품질이 상이다. 그럼 90점이죠? 근데 가품 품질 점수는 0.4니까 A는 바로 갈게요. 36입니다. 요거는 표로 돼 있지 않잖아요. 표로 돼 있으면 바로 비교할 텐데 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납품 가격 총액이 2억이에요. 2억. 2억이면 2억 원 이상이니까 90점이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력 점수가 30%니까 0.3 곱해야 됩니다. 바로 갈게요. 27. 그 다음에 직원 규모가 125명. 125명이면 역시 90점입니다. 27이네요. 54, 아니 90이에요. 생각해보면 9점, 9점, 9점이었으니까 가중치가 뭐가 됐든 간에 90점이었으니까 90점이 나오겠죠. 자, 됐습니다. A가 90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 업체를 볼 건데 B 업체하고 A 업체는 좀 비교가 되긴 하겠어요. 왜냐면 납품 품질에서 A 업체가 B 업체보다 10점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납품 가격 총액에서는 B가 A보다 10점이 높아요. 그리고 직원 규모로 봤을 때는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A 업체는 B 업체보다 납품 품질에서 10점이 높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중치 포함해서 4점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납품 가격 총액에서는 B가 A보다 3점이 높은 거니까 B보다는 A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B는 할 필요가 없죠. 됐죠? 자, 그 다음 C 업체는 엉망이죠? 왜 엉망이냐? C 업체는 일단 납품 품질 점수가 낮아요. 근데 납품 가격 총액이 구간이 좀 다르긴 하네요. 자, 상하고 하는 점수 차이가 얼마예요? 20점입니다. 20점. 엄밀히 말하면 8점 차이고, 납품 가격 총액은 얼마 차이예요? 자, 10점 차이죠. 10점이 C가 높아요. 맞죠? 그 다음에 직원 규모는 지금 또 오히려 10점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은 납품 품질에서는 A가 20점이 높아요. 8점이 높고, 납품 가격 총액에서는 C가 A보다 3점이 높고, 직원 규모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3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점이 높은 거예요? 8점이 높은 거죠. 그죠? 어찌됐건 간에 탈락. C도 탈락.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D 업체는 최상이에요. 최상이면 10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4점이 높은 거예요. 4점. 그 다음에 납품 가격 총액 3억 2천. 3억 2천이면은 70점이니까 A가 오히려 20점이 높으니까 A가 6점이 높습니다. D를 보면 가볼게요. 얘가 몇 점이 높다고요? 얘가 오히려 몇 점이 높아요? 4점이 높아요. 근데 가격 경쟁력에서 얼마 차이가 났어요? 20점이 까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 규모가 91입니다. 직원 규모에서 10점이 까이니까 또 3점이 까여요. 역시 탈락. 그 다음에 이 업체는 상 똑같아요. 볼 필요 없죠? 납품 가격 총액도 2억 6천이면 오히려 10점이 적어요. 그러니까 2는 마이너스 3.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직원 규모가 210입니다. 그러니까 10점이 높아요. 플러스 3이에요. 이런 뭐예요? A하고 E가 공동 1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공동 1등이 발생했습니다. 공동 1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걸 더 먼저 본다고 했어요?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은 누가 더 높아요? A가 높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산했습니다. 얘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못하겠다. 나는 그냥 마음 편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세요. 근데 그냥 계산하는 것은 실력이 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계산하지 않아도 지워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좀 뒤로 가셔서 20번 보세요. 20번. 20번은 언뜻 봐서는 이게 그 응용 계산 같은데 응용 계산의 차원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인력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응용 계산일 수도 있고요. 자원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20번. 근데 20번은 19번하고 이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9번을 한번 해보시고 19번에서 최종 합격자가 80명이고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의 2배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20번 문제를 읽어보면 필기시험 응시자의 60%가 필기시험 합격해요. 최종 합격은 나중 문제고 그럼 보세요. 일단 필기시험 응시자는 합격자의 2배니까 몇 명이에요? 160명입니다. 응시자는 160명입니다. 이 중에 몇 프로가 합격한다고요? 60%가 합격한다고요. 96명이죠. 그러니까 96명이 면접시험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응시자를 4명을 팀으로 15분씩 면접을 봐요. 한 팀이 끝날 때마다 면접관은 5분간 휴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진행 시간은 4시간 이하로 가요. 됐죠? 자, 이랬을 때 휴식 시간은 2일 동안 진행되는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은 휴식은 총 얼마냐 이랬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4명이 한 팀이잖아요. 24팀이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잘 보세요. 15분 하고 5분을 쉬어요. 근데 이 5분은 뭐예요? 다음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맞죠? 다음이 없다면 쉴 필요가 없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다음이 있다면 15분을 쉬어서 20분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20분 보세요. 20분. 20분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3팀을 보는 거예요. 4시간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맥시멈 몇 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2팀을 볼 수 있어요. 12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휴식 시간 총 얼마냐 그러면 12팀이니까 하루에 60분. 2번이니까 120분 아니야? 끝낼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있어야 이 5분이 쉬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쉴 필요가 없다고요. 끝난 거니까 그냥. 그러면 잘 보시면 마지막 팀을 하고 나서는 5분은 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앞에 했던 11팀에 대해서만 쉬면 되는 거예요. 맞죠? 55분입니다. 근데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5분 2번, 1시간 10분. 1시간 10분이 아니라 1시간 죄송합니다. 50분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애초에 선택지에 2시간도 없었네요.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원관리 능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